중국 없이는 지금의 애플이 없었을 거라고 테슬라 니도 똑같이 해줘. 중국에 갇혔다. 특히 애플 주식을 투자하면 중국의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플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봤어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에서 세계 1위 기업 중국에 묶이다 라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동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플은 중국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 trapped, 갇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핸드폰을 뒤에 보시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중국에서 직접 만들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중국과 함께 새 시스템을 co-build, 같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플이 중국 속에 갇혀버렸다. 갇혀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많이 의존해서 이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없이는 지금의 애플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애플도 없어진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처럼 커진 이유도 애플 덕분이거든요. 중국이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애플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2015년 기준 매년 한화 약 73조 원을 계속 투자를 했어요. 사실 이 돈은 나라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은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도와줬을까? 애플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 때마다 모든 게 항상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만에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왜 애플은 대만에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야, 우리 중국이 인구 되게 많잖아. 인건비도 낮잖아. 중국에 우리 숙련된 엔지니어를 비행기 태워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가르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zero defect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이파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파드가 2001년 10월부터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애플이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파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직접 사람들을 보냈어요. 비행기 여러 대 엔지니어들을 태워서 중국 공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실력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때부터 공장들이 서로 붙어서 줄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공장은 케이스 담당이었고 화면 담당이었고 전선 하나는 앱 담당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중국에 정말 많은 공장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한 도시를 거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싹 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발 빼기 힘든 겁니다. 이만큼 올인을 했기 때문에 발 빼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다들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제 유행시키자. 미국이 그렇게 믿었어요. 세계가 서로 거래를 하면 전쟁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라들이 서로 거래하면 모두 잘 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장이 많이 들어왔으면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돈이 더 많아지니까 중산층이 더 많아지겠죠. 중산층이 많아지면 독재자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거를 바로 뭐냐면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데, 즉 미국이 이끈 평화로운 세계라는 뜻이죠. 중산층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아, 우리 생활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역시 미국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자 필요 없지 않겠냐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이 좀 너무 과소평가한 게 뭐냐면요, 중국의 정부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전체 다 이렇게 쫙 따릅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미국처럼 뭐 중산층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애플은 셴젠이라는 도시에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바로 홍콩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때 셴젠이
공업 실험 구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라 중국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플이 시작할 때 여기서 일부 지역에만 공장 만들고 했거든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상하이, 슈저우 이런 곳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자면요. 중국이 워낙 통제가 강하니까 애플이 이때는 몰래 사업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애플이 뭐 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요. 폭스콘이라는 게 있는데 외주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힘든 일은 이제 폭스콘에서 하는데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뉴스로 막 퍼진 거예요. 참 아이폰 정말 멋있지만 그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이제 비판이 생겼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애플이 중국 이제 몰래 들어와서 확장을 했는데 이 과정 통해서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은 모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영어는 freedom of speech인데 그 한국말로 까먹었네. 아무튼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 맞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오히려 반대를 하죠. 이 와중에 중국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을 쓰면 미국을 더 동경하게 하고 그러면 이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중국 입장에서 이런 못된 생각을 할까봐 안 좋게 봤죠, 애플을. 그리고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하고 중국의 태도가 확 바꿨어요. 그때부터 애플을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애플이 욕먹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노동 인권 문제로 중국 안에서는 정부의 압박으로 비판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애플의 이익률이 26%였거든요. 근데 폭스콘의 이익률을 떨어졌어요. 25%로. 폭스콘은 참고로 중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폭스콘은 이익률이 더 떨어졌어요. 애플의 이익률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은 중국이 다 해. 아니 잠깐만, 우리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하는데 돈은 애플이 다 먹네? 와, 이거 진짜 열받네? 해가지고 그래서 애플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도 공유를 했고 두 번째는 엄청난 비싼 가게도 샀어. 이 기계 하나에 1억 3천만 원이야. 너희들 돈 없는데 우리가 이 1억 3천만 원 기계를 사줬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기술을 함께 줬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라서 결국 시진핑도 인정을 했습니다. 2016년 5월 베이징에서 애플 대표들이 중국 정부 고위층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 공장들을 이렇게 도와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후로 애플은 중국에서 보호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을 운용하는 회사를 건드리지 말자. 애플이 수백 개의 공장,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공장을 세워줬고 고용을 늘렸으니까 이 회사를 공격하면 중국 경제도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보호받는다고 했었는데 사실 보호받는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검열을 억지로 했거든요. 게다가 그 시기에는 중국 정부는 중국 회사, 자기 회사들을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샤오미, 화웨이. 애플한테는 이제 마음껏 못하게 하고, 이제 샤오미 같은 이제 중국 회사들은 이제 뭐든지 이제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애플이 중국 관계 실수였을까? 근데 사실 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26%까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장했었고.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힘들죠. 그것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마치 결혼 같았어. 둘 다의 관계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혼은 필요 없지만 계속 함께 사는 게 힘들다. 서로 너무 묶여 있어서 쉽게 떨어질 수도 없고 같이 있어도 불편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공장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딱 하나 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의 공장 있잖아. 전기 바로 끊어.
이렇게 하면 모든 공장이 셧다운 돼가지고 핸드폰을 못 만들어요. 올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를 바로 너무 묶여있는 그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애플은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최대한 이제 관계를 떼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뭐 북한, 이란, 러시아 이런 애들하고 그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야지 미국 정부의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하지만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애플이 멕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 너무 많이 올인했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요. 테슬라도 애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었습니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2001년부터 전기차에 투자를 했는데 세계에선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인정받았냐? 바로 테슬라가 중국에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야, 테슬라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우리한테 뭐 기계도 사주고 뭐 그 기술도 공유를 했잖아. 테슬라 니도 똑같이 해줘. 쉽게 말해서 기계, 기술 우리한테 다 공유해줘. 그러면 공장, 기가팩토리 이렇게 짓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하고 기술을 이제 많이 뺏어가서 그 요즘에 비아디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비아디 시승을 해봤거든요. 차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테슬라에서 기술을 정말 많이 뺏어서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현실을 마주하고 하고 그 정치도 고려를 해야 된다. 숫자로 뭐 제일 싸고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뭐 중국에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서 그 리스크를 이제 고려를 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애플, 테슬라, 중국에 거의 이제 잡혀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도 그렇고 그 애플의 공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없이는 이 두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애플 주식을 투자하면 중국의 상황도 이게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